안녕하십니까. 30분 대치 연습으로 글쓰기 고민 끝내기 책의 저자, 글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이것만 지키면 못 썼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소개할 내용은 뭐냐면 아주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지식. 정말로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자, 문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렵고 힘들죠. 예, 다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만은 지켜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호응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뭐 어려운 문법까지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생활 글쓰기에서는, 실용 글쓰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접근을 해야 하니까 최소한도 호응 관계만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 결코 절대로 이런 단어들은 부정을 나타내나요? 긍정을 나타내나요? 단어의 성격 자체가 있죠. 예, 부사, 결코라는 부사, 절대로라는 부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요? 긍정, 부정, 부정이죠. 뭐뭐 하지 않는다, 아니다 라는 말이 뒤에 나와야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호응 관계는 어디서 따지는 거냐면 글 전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장 하나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장 하나. 문장 하나에서 이런 것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코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라는 문장. 자, 이걸 그냥 문장 단위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맞는 문장은 문장이라고 하고 틀린 문장은 비문이라고 하죠. 비문, 문장이 아니다. 자, 동그라미를 쳐놨죠. 맞는 문장입니다. 결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안 왔다 하면 맞는 거죠. 그런데 결코 나는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문장에서 부사는 부정을 나타내는 뜻인데 서술어는 긍정이다.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 예, 절대로 아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한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는 실패할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긍정인데 긍정으로 나오면 안 된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니까 부정 서술어가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주어를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를 한 쌍씩 묶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복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2번 나올 수도 있고 또 서술어도 2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1번 나왔는데 서술어가 2번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독자들이 좀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어와 서술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말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문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과 체육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놓고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문장 같죠. 예,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오류가 있죠. 운동과 이론. 자, 운동은 몸으로 하는 거죠. 이론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놓고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말이 이론에는 적용이 되는데 운동이라는 말에는 적용이 안 되죠. 자, 이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운동을 공부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묶어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풀어 헤쳐야 한다. 별도로 취급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을 하였으며 운동을 하다. 체육 이론도 열심히 공부했다. 이론은 공부한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자, 주어 부분이라고 하죠. 주부. 일어난다. 술부입니다. 서술부입니다.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맞는 문장 같은데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비문입니다. 문장이 아니고 비문. 그러면 비문을 문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류를 수정해야겠다. 어디에 오류가 있느냐 알아야죠. 뭐가 틀렸을까요? 자, 뭐뭇은 뭐뭇이다, 뭐뭐한다 라고 끝나야 하는데 가만 보면 이게 뭔가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뭇이다 라고 해야 맞죠.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성 상실이 일어난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는 점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은, 는, 이, 가를 우리가 주격조사라고 하죠. 주어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이 주부와 호응을 이루는 것은 서술부인데 서술부와 호응이 맞아야 한다. 호응 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상호, 응한다는 뜻입니다. 상호, 관계가 있는데 적당한 관계, 맞는 관계로 연결이 돼야 한다. 그런 뜻이 호응 관계입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린 유권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것도 바로 전에 말한 것과 비슷하죠.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존경을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감사드린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존경을 드린다는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어놔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분리시켜라. 어떻게 분리시키냐? 존경하며 그 결단에 감사한다. 그러한 결단에 감사한다.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호응관계를 지금까지 얘기했고요. 뭐 이건 사소한 거지만 이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흔한 실수를 범하지 말자. 뭐 별것 아닌데 이런 것에서부터 글의 질이 확 달라지죠. 버스를 들어옵니다 하면 안 되죠. 버스가 들어옵니다. 는 목적격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데다 쓰면 안 됩니다. 버스가 들어옵니다. 조사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 중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비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글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소리 나는 대로 써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이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라고 해서 발음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쓸 때도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나의,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관형격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들의 있죠. 소유격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그런데 국어에서는 관형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춰줘야 글이 그래도 중간은 간다는 말을 할 수 있죠. 다 잘 썼는데 이런 거 하나에서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면 글의 전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뭐 깊게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깊은 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주 실수하는 것들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